사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30년이라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퇴직 후 자유가 찾아왔을 때 이 시간을 즐겨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가를 즐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탓에 이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동안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퇴직 후 50에서 60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노는 것도 며칠이 지나면 끝이죠. 그런데 하루가 한 달, 한 해처럼 길게 느껴져요. 이제는 해외여행도 흥미가 없어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매일이 지루하게 느껴지네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긴 자유시간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얽매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TV를 주요 취미로 삼고 있으며 그들은 노년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무슨 취미를 가질 여유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아무런 여가 활동이 없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도 나빠지고 병원에 더 자주 다니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중년들이 퇴직 후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입니다. 만약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노년은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을 잘 준비한 사람들을 보면 현대 사회도 이제 이 시기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여가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 활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독서는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뇌의 힘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짧은 영상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해 쉽게 집중력을 잃기 쉬운데 독서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의 독서는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 일상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매일 몇 페이지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한 두뇌와 강한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는 노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많은 힘이나 체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탁구를 1시간 치면 자전거 타기, 수영 또는 고강도 달리기와 같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30분간 탁구를 치면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할 수 있어 체중 감량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탁구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 달만 탁구를 쳐도 심폐 기능이 개선되고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탁구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체지방을 줄이며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성인병인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은 혈관 속에 쌓인 지방과 노폐물이 원인인데 탁구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탁구는 비용이 적게 들고 공간이나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탁구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집중력도 높여주고 부상 위험이 적기 때문에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인들을 위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맨발로 걷는 것은 발바닥을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높여 신체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걷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는 데 탁월하며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햇빛을 쬐면 몸에서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불안과 우울을 줄여줍니다. 걷기는 중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림 그리기는 도파민을 증가시켜 흥분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저 또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리면 혼란스럽거나 슬펐던 감정이 점차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림 그리기는 손의 신경을 자극하여 뇌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지적 능력 향상에 매우 좋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그림 그리기와 같은 예술 활동에 참여하면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들 중에는 예전에 그림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랍도록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비용도 저렴한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는 50에서 60대에게 추천하고 싶은 취미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전형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무릎에 해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릎 관절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인대 강화와 함께 관절염과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한 교수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30분 이상 최소 주 3회 자전거를 타면 신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50%까지 줄일 수 있으며 대장암과 직장암의 위험도 40%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은 식물 가꾸기입니다. 식물을 키우고 자연과 접촉하는 것은 혈압을 낮추고 평온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 홈가드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식물 가꾸기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은 애완동물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감정적 유대감과 정신적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을 돌보는 것이 전반적인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이 나는 꽃과 식물들은 우리의 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식물은 공기를 정화해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물 가꾸기는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접근하기 쉬운 취미로 조용하고 차분한 취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일곱 번째 활동은 명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가져옵니다. 또한 명상은 자존감을 높이고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명상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4.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우울증과 관련된 염증 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더 잘 기억하고 명료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명상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삶의 균형을 잡고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과 노인 모두에게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여덟 번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체의 여러 근육 그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팔과 어깨 근육을 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1시간 수영하면 700칼로리를 태울 수 있어. 걷기보다 3-4배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어 체중 감량에 매우 효과적인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노년층의 경우 고강도 운동은 연골 퇴행으로 인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수영은 체중 부하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 심지어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안전하고 적합한 운동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누구나 평생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새로운 취미로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9번째 활동은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다양한 장소를 탐험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특히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그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자연을 탐험하고 걷는 활동을 더욱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사진 찍기의 또 다른 이점은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순간을 기다리고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멋진 사진을 찍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또한 사진은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고 이를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활동은 악기 배우기입니다. 노인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단지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학습 과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악기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사회적 생활을 개선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노인들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오카리나나 우쿨렐레와 같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기 배우기를 도전하여 성공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노년을 경험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영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를 치다가 음을 틀리면 어때요?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어때요? 어떤 취미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가까운 노인복지센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세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집 가까이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고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박물관 무료 입장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펜 하나와 노트 한 권이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하며 자녀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988초이라는 삶의 철학을 실천해 보세요. 즉, 99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마지막 88일만 병을 앓자는 의미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금, 소금, 그리고 지금입니다. 이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여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위대한 화가이자 시인인 미켈란젤로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작품을 남겼듯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멋진 노년을 보내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노년의 삶에 대한 조언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즐기고 계신가요? 혹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취미가 있나요? 여러분의 노년 생활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혜롭고 빛나는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